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림원의 종묘 이화준 부사장. 김대현 상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장미에 대한 질문들을 댓글로 받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장미 키우기, 장미와 친해지기 위해서 월별 관리법을 설명해 드릴 것 같는데 무려 댓글이 160개가 달렸어요. 네. 160개 다 보는데 한참 걸렸고 네.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은 질문들을 뽑아봤고 그걸 월별 관리편과 함께 묶어서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3월입니다. 3월에 이제 장미들을 사고 나서 구매하시고 나서 바로 땅에 심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뭐 몇 개월 우리 집에서 보관한다던가 화분째로 보관하다 심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드리면 이게 저희가 판매하는 화분인데 이게 이렇게 장미 상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장미를 겨울에 캐서 뿌리가 돌지 않은 상태로 집에서 보관을 했다, 그게 담은 상태로, 그러면 식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화분에서 월동이 잘 되고 뿌리가 잘 돌아 있으면, 네, 뿌리를 한번 보면 이렇게 뿌리들이 쫙 돌아 있습니다. 이런 장미들은 2월 3월에 땅이 녹으면 식재하셔도 상관없고, 아까 말씀드린 가온 상태여가지고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잎이 이렇게 나 네, 있거나 아니면 뿌리가 돌지 않는 상품들은 맨뿌리로 심게 돼 아직 겨울철 냉기가 남아있으니까 4월 이후에 식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지 식재 시 장미의 위치는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원활한 위치에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위치를 처음에 잘 잡아야죠. 네. 근데 여기에서 또 질문. 티엔랑 장미 중 반그늘에 또는 그렇다면 베란다에서 좀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장미 품종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베란다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품종도 골라봤어요. 쥐프레그런스, 파이어엑스 키짓, 레몬케이크, 어베드 오브 로즈, 시네바르, 일루서리 퍼플, 샤이 애프리콧, 스위 위스퍼, 미스티 모닝, 롱얀, 웨이망. 이렇게 있습니다. 예, 롱양과 웨이망은 26년도 입고 리스트에 있는 건데 한번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네, 또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저번 영상에서 이 부사님이 전지를 했는데 네. 봄 전지 너무 강하게 한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지법을 저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지역에 따라 2월 말, 3월 말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전지를 했고, 마른 가지, 겹치는 가지, 안쪽을 향하는 가지, 뭐 너무 가는 가지 등등등을 했고, 수고를 하이브리드 티 같은 경우에 3분의 1, 그냥 플로리본다 계열 같은 건 3분의 2 수준으로 줄여주는 정도의 전지를 했습니다. 네, 요 방법대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이미 정원에 심어져서 힘을 받고 2년이고 3년이고 크던 장미들은 이러한 전지법을 따라주시는 게 맞지만, 요건 아직 어린 장미이기 때문에 끝순만 살짝씩 정리해주고 얇은 가지들만 정리해주는 수준으로 정리해서 일단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잎을 많이 남겨놔서 그래서 나무를 키우고 좀 굵게 만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정정했으면 합니다. 전지도 그 상황에 따라서 식물 개체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선택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장미 전용 상토를 쓰지 않고 그냥 노지에 정원에 있는 흙으로 그냥 심어도 될까요? 라는 네, 질문. 뭐 여유가 되신다면 장미 전용 상토를 쓰시면 좋은데, 그리고 이제 장미 전용 상토를 쓰실 때 이제 구덩이를 판 다음에 거기를 장미 전용 상토로 채워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여건이 안 되나 아니면 내 흙이 건강하다 그러면은 일반 토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양 만들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이용해서 좀 미생물을 활성화하고 토양 환경을 개선해야지 식물이 자라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식물이 자라는데 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흙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분갈이 할 때 뿌리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 뿌리를 정리했더니 애가 좀 비실비실해졌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사해버렸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화분에 분갈이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면, 일단 시기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휴면기에 이식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요. 이런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바로 이식할 경우에는 여름이고 가을이고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화분은 어떤 치수를 선택하냐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치수 업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화분에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뿌리를 정리하다가 고사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뿌리를 정리를 어느 시기에 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되는 상태의 뿌리라면은 그냥 뿌리 특별히 정리하지 않고 이식하셔도 되고, 너무 뿌리가 많이 돌아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손으로 긁어주든 아니면 갈퀴 같은 걸로 조금 긁어주고 살짝 마사지해서 부드럽게 해서 이식해 주시면 활착에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상부와 뿌리 부분에 TR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간의 밸런스가 맞아야 증발량과 흡수량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뿌리를 너무 많이 정리했다면 지상부도 그에 맞춰서 비율대로 정리해 주셔서 심는 게 이러한 고사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이럴 때 화분에는 비료는 어떤 걸 주나요? 저희는 개분도 쓰고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가끔 이제 농가에서는 NPK 비료를 쓸 때가 있어요. 이게 가성비도 좋고 많은 양을 주기 좋은데 일반 분들이 따라 하시다가 좀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너무 과하면은 식물이 타버리죠. 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법은, 초보자분들이 제일 따라하기 쉬운 방법은 이제 멀티코트를 주시는 거죠. 멀티코트가 이제 3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녹기 때문에 멀티코트를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로즈골드를 좀 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네, 같아요. 개화 전후로 에너지가 좀 필요할 땐 로즈골드 같은 걸 조금씩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월이 드디어 왔습니다. 네, 4월에는 이제 식물이 우미 트고 이제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물주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자, 4월부터는 이제 개화가 시작될 따라서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되게 관수량이 중요하고 또 물을 주는 시간도 중요해요. 흰가루 녹균병을 막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주시는 게 장미를 더 건강하게 생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토양을 계속 체크하시는 것도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아침에 줬다고 마를 수도 있는 거니까 주기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른 아침에 주는 이유는 물이 잎이나 이런 데 묻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녁에 주면 그게 밤새 계속 잎에 묻어 있을 텐데 아침에 주게 되면은 금방 잎에 있는 건 말라버리니까 훨씬 더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밑에서 찔레순들이 올라온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4월뿐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찔레순이 올라오면 그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또 지금 저희가 팔고 있는 상품이 이게 젖목이 많은데 젖목 밑부에서 나온 제거해 주셔야지 젖분치 품종이 더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월이 지나가고 이제 5월이 왔습니다. 네, 5월 풍성한 장미꽃을 감상하는 시기입니다. 드디어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장미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시기에 특별히 4월에도 중요했지만 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마르지 않게 흠뻑 주시는 게 좋고요. 간혹가다 꽃봉오리가 피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보통 봤을 때 얘네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살짝 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위험 신호입니다. 네. 빨리 물 주세요 말하는 거니까 그때 긴급 조치로 빨리 물을 주시고, 이때 시기에 그 화분에 있는데 아침에 줬는데 저녁에도 마른다 라는 경우들,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경우엔 분갈이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너무 뿌리가 화분에 꽉 차 있어서 화분에서는 견디기 힘든 상태이니까 분갈이를 해주는 걸 추천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할 게 뭐 있죠? 지금 이 시기 할 때는 이제 4월 때부터 이제 슬슬 병충해가 올 시기입니다. 흰가루병, 이제 총체벌레 등이 오는데 이제 틈틈이 병이 오는지 확인해서 예방 활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꽃을 데디딩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화를 촉진하는 그러한 활동도 5월 달에 해주시면 됩니다. 네. 6월엔 또 그런 질문이 있어요. 1차, 2차 개화를 본 다음에 여름에 이제 꽃이 잘 안 피고 피었다가도 말라가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지를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화후 전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5, 6월 달에 꽃을 1차, 2차 계속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장미들 같은 경우에 다 사계성이니까 지속적으로 개화를 하고 여름까지도 개화를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될 게 가을을 위해서 어느 정도 2차 개화 정도까지 보고 3차 개화 시에는 싹 일률적으로 전지를 해주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꽃봉오리를 따준다면 어차피 이 시기에 피는 장미들은 장마기근과 겹쳐지면서 예쁘지 않을 수 있고, 식물 자체로도 무덥고 습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는다면 가을 개화를 위한 그러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선택적으로 식물의 건강 상태를 봐서, 건강하다면 지속적으로 꽃을 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어리거나 좀 약한 상태인 것 같다 싶으면 계속해서 꽃을 따주는 전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밑에서 중요한 가지가 나옵니다.
베이샬 슈츠라고 하는데요. 신장지라고 합니다. 밑에 지상부 10cm 정도 경에서 강하고 굵은 슈츠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가지는 내년을 위한, 내년에 이 장미 폼을 위한 그런 중요한 가지니까 요 장미도 굵게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요 가지에서 피어지는 꽃봉오리도 지속적으로 따주시면 더 튼튼하고 굵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무더운 여름 7월이 왔습니다. 네, 이제 7월부터는 재앙이 시작되죠. 이제 여름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제 여름 장마 때가 시작되면 이제 배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화분에 심어놨을 경우에 좀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밋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 또 배수를 위해서 화분을 지상부랑 좀 띄워놓거나 아니면 포트인포트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비가 안 올 때 물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7월부터는 뜨거워지기 때문에 내가 호스를 틀어도 안에 고여있는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어서 이 식물이 화상을 입지 않을 수 있게 한번 좀 틀어놨다가 차가운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인간도 화상 입을 것 같아요. 네, 가끔 너무 뜨겁더라고요. 네. 잦은 비와 이제 흐린 날이 많아지면서 흑성병, 역병이 창궐합니다. 흑석병과 뭐 네, 여러 가지 벌레들도 많이 근데 생기니까. 저희가 이번에 중국 상해에서 굉장히 뜨거운 날 갔을 때 티엔란 장비들은 그나마 많이 선전하고 있었던 모습도 봤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나라 이런 기후에 맞춰서 티엔라 생산동가를 아주 춥고 아주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곳으로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극활 환경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였던 티엔란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7월 달에는 살충 살균제가 중요하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오투세이프를 저희 많이 살포하는데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약을 주는 시기는 이른 아침에 주셔서 약이 햇빛을 받고 충분히 스며들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친 식물을 위해서 튼튼하게 만들게 규산질, 칼슘 비료, 그 다음에 인산칼륨 성분을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규산질 칼슘은 조금 식물체를 튼튼하게 할 수 있고, 인산칼륨 성분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 개화를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네. 자, 8월에는 가을꽃을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전정을 해야 된다고 또 질문이 있었어요. 네, 8월 여름 전정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8월 말 정도에 진행합니다. 수고의 한 3분의 2 정도만 남기고 일률적으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장점으로는 가을철에 개화를 조금 더 일제히 한 번에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여름철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좀 병해충에 시달린 잎들이나 가지들, 마른 가지들은 제거해 주시고, 이 정도가 너무 심해서 회복하기 너무 어렵겠다 싶은 경우에 극단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모든 잎들을 다 따주고 가을꽃을 포기하고 내년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데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9월이 또 8월, 9월은 관리법 비슷하고 이제 10월이 왔습니다. 야,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장미가 피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쁜 가을 장미들을 뭐 사계성 장미들은 충분히 만끽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개화량은 봄철보다 적더라도 건강하게 여름을 난 개차라면 꽃색과 크기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니까 배수가 또 중요하고, 이 시기부터는 질소질 비료의 사용을 멈추셔야 됩니다. 네, 질소질 비료를 준다면 너무 영양 생장을 하다 보면은 그게 조금 야들야들해서 겨울에 동해를 입을 수 있는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대신에 인산, 칼륨, 칼슘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겨울철 질문들이 있었죠. 네. 뭐 어떻게 월동을 준비하냐, 꽁꽁 싸매야 되냐 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월동 준비를 하는데 이제 장미를 집 싸고 부직포가 또 필요하겠죠. 기본 원리는 이게 차갑고 건조한 바람만 막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비닐을 멀칭해야 되냐? 비닐을 이용한 월동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겨울철에도 온도가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온실처럼 돼버려요. 그때 식물이 봄이 오나? 이러고 영양 생장을 시작해버리면 밤에 또 기온이 낮아져 버리면 동해 피해를 있습니다. 이게 온도의 높낮이가 많다 보니까 곰팡이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 휴면 기간이긴 하나 어느 정도 또 해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 봄, 여름, 가을에 정상적으로 애가 생육한 개체라 그러면 이게 둘레를 싸서 찬바람 정도만 막아주고 위에는 또 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월동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겨울이고 휴면기라도 햇볕을 보고 있는 개체는 좀 더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식물이 오롯이 겨울이구나, 이제 봄이 오는 거라는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충분한 계절감을 느끼면서 키우는 게 중요하죠. 네. 물 주기가 어렵다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장미의 경우 이렇게 휴면기에 물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또 너무 그늘진 곳에 있는데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애들이 뿌리가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얼기 전에 물을 한번 주시고 멀칭을 해주시면 특별히 눈이 하나도 안 오는 곳이 아니면 멀뚱한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월별 정리를 어느 정도 끝냈는데 그거 말고도 좀 질문들이 있었어요. 장미의 형태적으로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수형 부분입니다. 세분화해서까지 나가보죠. 크게 나눴을 때 관목형과 덩굴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목형은 키가 좀 낮게 자라고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땅장미 수준이다 라는 거고, 덩굴장미는 우리가 말들대로 줄장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관목장미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부시형이다. 부시형 장미는 조금 더 키가 컴팩트하고 직립성으로 자라는 형태를 부시형이라고 하고요. 또 슈럽형이다 라고 합니다. 슈럽형 같은 경우에는 반덩쿨성으로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부시형에 비해서 조금 더 가지가 부드럽게 처지면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는 관목형 슈럽장미 중에서는 키가 1.8, 2m까지 자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가지가 부드럽기 때문에 전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목형으로 낮게 키울 수도 있고, 오벨리스크라든지 아치에 태워가면서 이렇게 덩쿨형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덩굴형 같은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긴 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밍 로즈 또는 램블러 로즈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클라이밍 로즈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덩굴 장미고요. 키 한 3m 이상 자라는 그러한 장미들입니다. 램블러 장미 같은 경우에는 짐승입니다. 5m 이상까지 자랍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개화성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이러한 차이들은 신장력의 차이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관목장미들을 많이 다뤄봤는데 덩굴형은 또 존재하는 게 다른가? 봄철에 보면은 이제 사방으로 귀신처럼 도장지들이 쭉쭉쭉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도장지들을 정리해 주는데 너무 굵고 뻣뻣하게 자란 가지들은 정리해 주시고, 어느 정도 부드럽게 유인할 수 있는 가지들은 횡으로 유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으로 유인해 주시면, 저번에 클레마티스 전지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화우세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옆으로 가다 보면 각 눈에 있는 칠가들이 자기가 정화인 줄 착각하고 가지를 뻗어서 더 많은 꽃을 풍성하게 볼 수 있게 유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큰 가지들 유인했다면 사이사이에 잔가지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 잔가지들은 한 10에서 15cm 정도로 남겨주시고 전지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눈을 한 두세 개 정도 남겨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전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가지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어떠한 일부 가지들은 2분의 1 수준으로, 어떠한 가지는 3분의 1 수준으로 전지해서 조금 층을 지게끔 해서 전지를 한다면 꽃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러한 전지법도 있고요. 또 이렇게 꽃을 보고 나서 여름이 오기 전에 또 도장지들이 막 생길 겁니다. 이 도장지들은 여름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유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간혹가다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나무가 찢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태풍 전에 그런 거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너무 목질화돼서 너무 오래된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한 3년 차 이렇게 이상 된 가지들은 너무 목질화된 가지들인데, 이런 가지들을 모두 없애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일부씩 갱신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새로운 슈츠를 발생시켜서 좀 더 건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큰 구조물에 태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굳이 꼭 이렇게 갱신을 안 하고 이 위 쪽에서도 어느 정도 굵은 가지들을 정리해 주시면서 편하게 관리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덩굴장미들은 여러 가지 구조물에 태워서 하거든요. 네. 오벨리스크라든지 뭐 아치라든지 뭐 파고라에 태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활용법, 펜스에 태울 수도 있겠죠. 그죠. 입체적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관목장미도 많이 했는데 덩굴장미의 좀 선택권을 늘려달라는 이제 평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덩굴장미 수종도 좀 늘릴 예정이고, 또 저희가 소비자 여러분들의 또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네. 저희가 태워서 구조물에 태워서 화분에 태워서 판매를 하려고 그것도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완제품 형식으로. 네, 그냥 우리 집에 오늘 장미 그냥 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면 그냥 갖다 놓고 갖다 빼고 네, 바로 정원을 완성할 수 있는 완성형 네. 제품들도 기획 중입니다. 그리고 자그맣게 완성되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연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다 담지 못했어요. 네, 무려 160개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병충해 편도 한 번 더 나갈 예정인데 그런 영상을 필두로 하나하나씩 계절별로 좀 더 상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 뜨거운 반응에 정말 놀랐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미에 대한 관심도가 높구나, 이제 힘내서 이번 봄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